8월 22일부터 8월 26일 22년 경제신문을 읽어줘. 목차는 부동산, 경제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세입자 급구, 들불처럼 번지는 수도권 역전세난. 서울 전세물건 전년 대비 60% 상승. 금리 인상에 대출이자 오르자 반전세 월세로 임대 수요 몰려. 세입자 못 구한 집주인 끙끙.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거래 절벽이 이어지면서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전세로 돌리고 있지만 가팔라진 금리 인상의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운 세입자들은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있어서다. 25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물량은 34,173건으로 집계됐다. 이달 들어서만 2,215건 증가했다. 당초 시장 안팎 개선, 이달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법 도입 2년차를 맞아 전세난이 불거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집주인들은 그간 제대로 올리지 못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기 위해서 세입자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뛰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행은 이날 기준금리를 2.25%에서 연 2.5%로 상승했다. 지난달 빅스텝 한 번에 0.5포인트를 포함해 사상 첫 4연속 금리 인상 결정이다. 전세대출 이자가 급등하자 수요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찾고 있다. 서울 공덕동에 있는 한 중호 공인중개사 대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 계획이 있는 현 세입자에게 줄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해 급전세로 내놓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며 전세난이 아니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증가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허그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올 1분기에 1,374억 원에서 2분기에 1,572억 원으로 약 14% 증가했다. 경제금융 주식, 한국 주식 너무 싸네. 외국인 강달러에도 오주 담았다. 환차손 감소하며 순매수 이어가 환율 급등으로 저평가 매력 상승. 달러 환상 코스피 2100 수준. 엔화 유로화 크게 떨어지며 원화가 상대적 강세 보인 영향도. 전문가 숏 커버링 매수 만화 추세적 반등으로 보긴 일러.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원달러 환율이 계속 뛰는데도 외국인이 꾸준히 주식을 사는 건 이례적이네요. 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은 최근 외국인 수급 동향을 두고 한 말이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반까지 치솟은 상황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2달째 이어지면서다. 증권가에서는 각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가 매수를 노린 외국계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달러로 환산한 코스피 지수는 2,100 수준까지 내려와 매력적인 가격대라는 게 설명이다. 통상 환율이 오를 때 외국인이 환차손을 우려해 주식을 팔아치우는 것과 상반된 흐름이다.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국내 주식의 저평가 매력,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외국인 지분율, 달러 외 전반적인 통화 약세, 미중 갈등 수혜 기대 등으로 꼽았다. 한경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에 의뢰해 코스피 지수를 달러로 환산해 분석한 결과 최근 수치는 2019년 12월과 비슷한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달러 환산 코스피 지수가 일반 코스피 지수보다 16%가량 이상 저평가된 거 있다. 외국인 지분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점도 매수세를 뒷받침한다고 있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32%대이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27%까지 내려왔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긴 했지만 엔화, 유로화 등 다른 통화 가치가 더 크게 빠지면서 원화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화는 구조적으로 엔화가 약세인 거고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로화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위안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또 위안화 약세를 의도적으로 하는 면이 있습니다. 미국계 자금 유입을 앞두고 일각에선 미중 갈등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반영됐다는 추측도 나온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RA는
중국에서 생산된 소재와 부품을 배제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초 이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2차전지 반도체 관련주가 포함됐다. 다만 추세적 반등을 거론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신중한 목소리도 많다. 최근 외국인 매수세가 대부분 숏커버링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숏커버링이란 공매도한 주식을 되갚기 위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통화정책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기준금리 연말 3% 유력. 8년 만에 기준금리 2.5%, 1년간 기준금리 2% 올렸지만 경기 침체보다 물가 잡기의 무게, 내달 항미 금리 역전도 부담. 올해 남은 두 번의 금통에서 0.25%씩 두 연속으로 올릴 것.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4차례 연속 올린 것은 물가 오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청용 한은 총재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 회의 직후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일어났다. 하지만 빅스텝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 금리를 올리더라도 당분간 0.25%포인트씩 올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한은이 빅스텝이라는 구약 처방을 내렸지만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6.3% 뛰며 두 달 연속 6%대를 기록했다. 이 총재는 향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기조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10월과 1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연속 인상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모두 올리면 연 3% 된다. 그럼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가겠네요. 이 과정에서 유럽과 경기 둔화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금리 인상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니까 신한은행의 정기예금이 1억까지 3.2%가 있고 저기 산업은행에는 3.6%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1년 만기로. 지난달 금통위는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악화됐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의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고 강조했다. 미, 중, EU 겹 악재에 고삐 풀린 환율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 환율 13.9원 오른 1,339원. 미국 9월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영국, 독일 물가 쇼크, 강달러 부추겨 중국은 부동산발 경기 둔화 우려로 위안화 악세, 원화 더 끌어내려 대외 경기 악화에 수출 효과 제한적, 고환율 지속된 수입 물가 더 자극. 25일 금통위 한은 고심 커질 듯.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13년 만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운 것은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에서 동시다발적인 악재가 쏟아진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이나 유럽에서 추가적인 돌발 악재가 터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위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물가를 더욱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2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페드는 다음 달 자이언트 스텝을 추가로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0.64%포인트 오른 108.1로 2002년 10월 25일 이후 19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여기에 중국인민은행 이날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 LPR을 내리면서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 것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다. 통상 원화는 위안화 흐름에 연동된다. 중국의 금리 인하가 경기 부양보다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대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원화 약세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를 되돌릴 만한 요인은 많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통화 정책 기조전환 메시지를 내놓지 않는 이상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확대 효과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무역 적자는 102억 달러로
크게 늘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으로 한국의 수출이 더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부동산발 중국의 경기 둔화, 유로존의 분열 등 극단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까지 넘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집값 10년 만에 꺾였다. 곳곳 침체 경고. 7월 매매가 전달보다 0.1% 하락. 샌프란시스코 3% 가까이 떨어져. 높은 금리의 대출이자 부담 커져. 활발했던 이직 시장도 둔화 조짐. 구직자 수 작년보다 소폭으로 경제학자 75%, 내년 중순 전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경고 등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 모두 여파를 미친 주택시장의 위축이 시작됐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미국 50개 대도시 중 30곳에서 이미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다. 미국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근거로 들던 고용시장도 예전만큼 만만치 않다는 평가다. 미국 부동산 정보회사 자료를 인용해 미국 주택가격 중간값이 지난달 기준 35만 7,107달러로 전월 대비 0.1% 떨어졌다는 보도했다. 진로에 따르면 이 수치가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2012년 이후 10년 만이다.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은 고용시장도 위축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했다고 답한 정답자 수는 전체의 24.7%로 역시 전년 동기 24%보다 늘었다. 이들 중 경제학자 4명 중 3명꼴인 73%가 페드가 2년 안에 경기를 침체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을 2%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부정적이네. 종합면 더 해서 러시아 공급 중단에 1년 새 10배 뛴 천연가스. 유로화는 20년 만에 최저. 유럽 천연가스값 하루 15% 폭등. 러시아 가스관 3일간 폐쇄 알렸지만 정면 중단 우려에 사자 주문 몰려. 미국 천연가스값도 14년 만에 최고. 유로화 장중 1달러 아래로 급락. 강달러와 경기 침체 우려 커진 탓.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러시아가 오는 31일부터 4일간 유럽으로부터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후 공급을 재개하겠다고 했지만 언제든 다시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이 1년 새 10배 넘게 급등했다. 유럽 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경우 마땅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이날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캐나다를 방문해 주스탱 트리 캐나다 총리와 캐나다산 액화 천연가스 수입에 대해 논의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동부에 수출용 LNG 터미널을 건설하는 게 가장 그럴듯한 방안이지만 빨라도 2년은 지나야 실제 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아시아 정유업체와 입찰 경쟁이 붙으면서 카타르에서 선박으로 들어오는 LNG 공급량을 늘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천연가스 가격도 뛰고 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천연가스 선물은 100만 BTU당 9.68달러를 기록했다.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유로화는 한 달 만에 또 달러와 등가, 페리티 1유로는 1달러를 밑들었다. 이날 유로와 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0.9928달러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 인플레 정점 확산, 장바구니 물가 끌어올린 곡물값 40% 하락, 우크라이나 전 이전 수준으로 안정, 치솟던 옥수수값 내림세로, 우크라이나 수출 재개 공급 숨통, 한때 대란, 팜유 연초보다 낮아져 8월 물가 상승률 더 낮아질 듯, 페드 금리 인상 속도의 영향, 물가와의 전쟁 나섰던 바이든 2달 만에 지지율 40% 회복.
미국과 옥수수 가격이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들어갔다. 한때 품귀 현상을 빚은 팜유는 전쟁 직전 가격보다 30% 이상 떨어졌다. 국제 곡물 가격과 달러 강세가 결합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 가뭄과 신흥 국가의 통화 가치 하락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옥수수와 쌀 가격도 전쟁 전보다 더 떨어져 안정세를 보인 연초 가격으로 복귀다. 팜유 역시 전쟁 이전보다 30% 넘게 하락했다. 연초에 비해서 25% 떨어졌다. 러시아의 밀 수출이 늘어난 것은 가격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혔다. 천연가스를 뺀 원자재 가격이 안정세인 가운데 곡물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추적하는 클리브랜드 연방은행의 인플레이션 나우캐스팅은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8.28% 기록할 것이라 예측했다. 8.5%였던 7월보다 0.2%포인트가량 낮다. 인플레이션이 누그러지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도 올랐다.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달러 강세 효과를 보고 있는 미국 외에 곡물 가격 인하를 체감할 국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비료 원료인 요소 가격이 여전히 비싸 곡물 생산 비용을 늘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곡물 가격이 다시 오르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보도했다. 네,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